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지수는 1976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힘을 키우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1983선 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장중에 정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550선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힘이 빠진 채 계속해서 진행됐었고요. 막판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549선 0.06% 상승한 채 오늘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오늘도 역시 347억 원어치 소폭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이 873억 원어치 같이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이 1,091억 원어치 반대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방향을 찾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됐었는데요. 외국인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채 마감을 했습니다. 158억 원어치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개인이 264억 원어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이 반대로 347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수급 상황이 전혀 좋지가 못합니다. 관련해서 가장 먼저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 역시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도 IT 쪽으로는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었는데요. 어떤 쪽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까? 네, 보이는 바대로만 보면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외국인이 오랜만에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해줬다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은 좀 좋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물론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또 외국인이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규모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약간은 외국인의 그동안 지난주 초반까지 빠졌던 약간 매도 수급은 조금 진정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5종목 정도를 살펴보니까 역시나 오늘 좀 상승세를 보인 많은 종목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 좀 살펴드리면 SK하이닉스, 금호타이어, KC텍, EM텍, 네페스 같은 종목이 있던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최근에 한 29,000원이 약간 저항 라인이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9,500원까지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좀 보였다 말씀드리겠고, 금호타이어도 사실 원래 기관들이 계속 매수해둔 종목이었는데 오늘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작은 종목 중에 EM텍이라는 종목이 보이네요. EM텍이라는 종목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핸드폰 그 부품주인데 사실 작년에 에티는 파트너스 이민주 회장이 투자한 9개 종목 중에 하나가 가는데 사실 이민주 회장이 투자한 종목들 치고 수익률이 안 난 종목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EM텍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종목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은 KC텍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그 하이닉스를 빼고 KC텍을 선정한 이유는 하이닉스는 뭐 대장주 성격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은 작은 중수행주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KC텍은 대표적인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하는 일은 이 반도체 연마제라 그러는데요. 어떻게 표현드릴까요? 세전기를 만드는 회사라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이 종목의 어떤 키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어떤 뭐 비메모리 투자 활성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지금 남아있는 모멘텀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 상반기에 중국 숭저우죠. 숭저우의 LCD 공장을 발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흐름 좀 실적도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좀 지연된다면 조금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죠. 최근에 했던 코스닥 IT의 테마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이 삼성의 올레드 TV 투자라든지 그런 올해 과연 설비 투자를 얼마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모멘텀으로 많은 종목이 움직이는데 KC텍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종목이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추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가총액 한 1,500원의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에서는 확실히 1년 전 6,130원에서 하향 트렌드는 올 초 한 3,000원, 9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었지 않나 보겠고요. 가장 관건은 4,700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는 보통 단위수가 바뀌는 4,000원, 5,000원 밑에 가격과 5,000원 위에 가격이 좀 다른데요. 5,000원에 대한 저항 라인을 조금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좋다면 재돌파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오늘도 4,700원 정도 좀 밀렸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땐 추가 상승 탄력 조금 열어두면서 가격 중심선 같은 경우는 한 4,600원, 4,500원 정도를 중간 라인으로 잡으시면서 조금 더 외국인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한 약간 중수행주 접근 측면에서는 유효한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조금 수급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이 매수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이슈가 가장 많이 됐던 만큼 기관의 매수도 가장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기관들은 보니까 크게 두 섹터로 좀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많이 빠졌던 종목, 그리고 또 잘 가다가 조금 쉬었던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는데, 기관들이 역시나 최근 이번 주의 특징은 기관 순매수 종목들이 외국인 주춤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 탄력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이 순매수한 5종목 좀 살펴드리면요. 대표적으로 두산인프라코, 현대차, SBS, 한솔제지, 한세시력 같은 종목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오늘 참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아침부터 기관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더니 사실 1, 2월 달에 중국 내 두산인프라코의 굴삭기 판매가 조금 좀 부진했었는데 그거 자체가 조금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굴삭기 판매량이 좀 바닥을 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온 것 같고, 현대차는 오늘 자동차적 강했기 때문에 기관 매수에 어떤 상위 종목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SBS도 보면 기관들이 참 많이 사죠. 최근에 보면 SBS 3사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은데 그런 모양에서 조금 들어왔다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은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탑픽으로 제가 뽑은 종목은 한세시력입니다. 제가 보통 보면은 그 패션 업종을 중간중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지금 영업무역은 사실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한세시력 같은 경우도 영업무역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OEM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패션 업종을 접할 때 LG패션이나 한섬처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백화점에 유통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소비 경기 흐름을 많이 타고 있어가지고 사실 주가도 좀 어렵고 실적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OEM 제품 회사들, 화장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문자표 생산을 하는 OEM 업체들의 어떤 주가는 사실은 매출처, 그러니까 고객층을 한 군데 두지 않고 글로벌 의류 제작회사와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좀 간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한세시력과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탈중국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세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 공장을 떠나서 조금 더 인건비가 싼 동남아 쪽으로 옮기는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중요한 거는 차트 보면서 조금 추가 전략 드리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한세시력 한 지난해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많이 빠졌습니다. 요 기간에는. 그도 그런 것이 항상 4분기는 원래 다른 어떤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수주들은 약간은 실적이 3분기보다는 못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4분기에는 이제 재고 처리라든지 인센티브 지급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한 흐름이 있고요. 그랬다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보니까 한 15,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최근의 하락세는 돌아섰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이틀 연속 양봉이 조금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 탄력성이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땐 여기서 내일 바로 17,000원까지 풀포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여유가 있겠죠. 신규 매수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한 15,500 오늘 저가 수준이 될 것 같네요. 한 15,000원, 16,000원 박스권에 조금 갇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1차 매수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고점 16,200원을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하신다면 오히려 조금 더 섬세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한세시력 관심 가진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가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음식료주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모습이었죠. 탑픽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제일 재미난 시간이 원래 신고가 뽑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은 이제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신고가 종목의 특징을 보면 안 갈 것 같다가 갑자기 시세를 꽂는 그 흐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뽑아봤는데요. 오늘 신고가 종목을 뽑은 종목은 5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일유업, 경남에너지, 율촌화학, 오상자이엘, 대상홀딩스가 있는데, 매일유업은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김연아 짱, 연애 효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김연아 그 이후에 계속 요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4만 원까지 올라간 흐름을 보였고요. 오상자이엘은 종목은 사실은 약간 개별주인데 오늘 좀 공시가 있었습니다. 한 80억 규모의 유상증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보통 유상증자는 악재인데요. 3자 배정이다 보니까 호재로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자가 들어갈 때 보통 3자 배정이나 특수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큰 자금이 오르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로 정의한다 말씀드리겠고, 대상홀딩스는 최근에 있던 음식료 대상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지주회사 대상홀딩스의 상승 탄력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한 종목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 종목은 율촌화학입니다.
제가 율촌화학을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보면 농심 계열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농심에서 나오는 농심 신라면이라든지 기타 농심의 어떤 봉지 이런 아니면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의 어떤 율촌화학의 접근 자체는 증권사에서 좀 다르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율촌화학 한 4가지 정도 사업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면 포장, 필름, 골판지, 소재 쪽이 있습니다. 골판지라는 건 이제 라면 박스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조금 포커스 맞춘 거는 바로 소재 부분입니다. 이 소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전자 소재 쪽을 말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이라든지 텔레비전까지 대표적인 광학 필름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광학 필름에 약간은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드 필름이 들어가는데 이 하드 필름이 율촌화학에서 공급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동안은 사실은 실적이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이쪽에서 성장성 자체가 조금 올해는 조금 더 그러니까 기존에 잘 나가고 있던 라면 봉지 시장에서 오히려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조금 매력이 가는 종목이더라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릴 때 사실 이거 이상하다 계속 들어오래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뻥 뚫려버렸습니다. 거래량도 최근 생각해서 40만 주 이상이니까 평소보다 10배가 뛰었죠. 근데 이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은 일봉을 보면 접근을 못하는데 제가 이 월봉을 보니까 올해 조금 관심 종목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신데요. 하나, 둘, 셋, 36개월이죠. 36개월 만에 처음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봉으로 보면은 너무 올랐지 않나 싶습니다만 월봉으로 보고 내용적인 면에서 만약에 전자 소재 부분에서 실적 모멘텀이 좀 나온다면 사실은 개별주 2,500억짜리 회사입니다만은 저는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점의 투자 전략은요. 일단은 아마 10,0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할 가능성이 있고요. 보통 주가는 10,000원 대비해서 15% 이상의 조정을 안 받으면 매수 기회가 옵니다. 10,000원에서 15%의 조정이라면 바로 8,500원이 되겠죠. 즉 지지라인 8,500원까지 빠지지 않는 한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조정이 있을 때 일단 9,500원부터 한 9,000원 사이에서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월봉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율촌화학 한번 좀 매력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과 테마를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제 장에 대비해서 오늘도 0.4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때문에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일희일비하면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동차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최근 한국 경제는 물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는 엔화 약세에 있습니다. 엔저 현상은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2분기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업체들의 전략 변화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일본이 해외 시장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현금 할인 확대보다는 브랜드 광고 등 간접적인 딜러 지원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와 러시아 등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 업체들은 엔저에 따른 단기 마케팅 확대보다는 중장기 체질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유럽과 신흥국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저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은 급격히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엔저 영향이 서서히 나타난다면 그 사이 상품성과 품질,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 관건이라고 판단되며 격차가 많이 좁혀진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차 사이클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해 봤지만 일본이 엔화 약세를 등에 업고 국가별로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동차주는 이에 대응해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 것인지,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애널리스트의 어떤 기사라 그럴까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지 않나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내용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역시나 현대차는 절대 라인 한 21만 원, 기아차는 2만 1,000원 정도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나 우리 일부 전문가님들 같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엔화가 갑자기 많이 엔저로 가니까 자동차는 힘들 거야. 채산성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환율이 한 10원 내려갈 때마다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 2,000억 감소한다. 그런 우려가 좀 나왔었는데 기사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잘 꼬집어 보니까
오히려 너무 성급했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엔진 효과를 할 수 있는 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현대 기아차의 미국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이었던 겁니다. 현대 기아차 미국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가 지난 10월 달에 8.5% 그리고 7.3%, 7.9%로 감소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대로 현대 기아차의 북미 시장 점유율은 감소한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 그러면은 일본차 도요타나 닛산의 점유율이 올라갔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자동차주에 대해서 과민 반응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차가 왜 갑자기 점유율이 올라가지 않았냐? 우리가 내려갔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순위는 바뀌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사 내용이 있다시피 지금 현재 일본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엔저 때문에 갑자기 한국 시장과의 한국 차와의 격차를 높인다든지 그런 전략보다는 중장기적 전략을 좀 쓰면서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현금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광고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좀 보면서 약간은 중기적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그런 기사가 잠깐 눈에 띄고요. 현재 지금 수준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대표적인 국내 두 완성차 업종의 주가 모멘텀은 사실은 기사 내용이 있다시피 자동차는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올 상반기에 자동차 업종의 특징이 특별히 신차 발표회가 많이 없을 거를 우리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도 그렇듯이 현대차의 어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올해 말 정도에 뭐 제네시스 모델 그리고 내년 정도에 소나타 모델이 나온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가 어떤 시장의 팩트를 줄 만한 글로벌 시장의 팩트를 줄 만한 신차 발표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과의 격차 자체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엔화의 최근 흐름 자체가 그렇게 약간 공격적이지 않고 그런 와중에 원화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원엔 환율이 다시 안정권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자료에 보시면요. 오늘 현대차가 22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최근에 한 6개월 정도의 주가 패턴을 보시면요. 한 21만 원 라인 정도에서 일시적인 뭐 엔화의 변동이라든지 수급용이 때문에 많이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좀 작게 엔 달러의 흐름을 좀 표시해 놨는데 거의 한 달여 만에 글쎄요. 이 빨간 게 21선인데 한 달여 만에 94엔 28로 약간 21선 이탈했다는 겁니다. 엔화도 실제적으로 약간 주춤되고 있다 보는 것이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그림에서 보니까 수급에서 한번 답을 찾아봤습니다. 자료화면 같이 뭘 보시니까 역시나 기관들의 흐름인데요. 잘 보시면 특히나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는 가격 기준을 봤을 때 21만 원 전후에서는 계속 사들어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포커스 맞추시고요. 자동차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기사의 내용처럼 물론 엔진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는 장기적으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상반기 내에 이렇다 할 모멘텀이 조금 없기 때문에 사실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엔화의 상승 속도가 주춤거리고 있고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현대차 기준으로는 21만 원 그리고 기아차 기준으로는 한 5만 2천 원 정도에서는 1차 매수가 가능하고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박스권을 강하게 뚫고 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승했을 시 현대차 기준으로 23만 원 이상 넘어가는 강한 상승이 왔을 때는 또 매도해주는 상당히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기초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당히 쉬운 전략입니다. 21만 원 전후에서의 매수, 23만 원 넘어갔을 때 일시 차익 실현 그렇게 하시면서 자동차 나쁠 건 크게 좋을 건 없습니다만 더 나빠질 건 없다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월장과는 달리 엔화 약세가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 94엔대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주 현대 바닥을 찍고 있고 내년 신차 발표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매수 가격대까지 정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올장 한마디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연기금. 전차를 더 사주세요. 네, 오늘 많이 좀 사줬습니다. 오늘 실제로 연기금 매수 자체가 한 1,600억이 들어왔는데 1,600억 중에서 전기전지 업종에 700억 원,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에 74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즉 연기금, 오늘 국내 기관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연기금이었는데 그중에서 전차에 집중됐다는 것이고요. 제가 데이터를 조금 조사해봤더니 오늘 연기금이 1,000억 원 이상 매수가 들어온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후에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3월 말이라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연기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분기 윈도우 드레싱을 노릴 수 있는 3월 말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는 좀 안심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종목들도 보니까 오늘 뭐 전기전자와
자동차 섹터를 조금 나눠나 봤습니다만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주고 있는 LG전자그룹군이 받쳐준다면 지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질 수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나 모비스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거리 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주 하반부터 올 주 초반까지 1950선을 이탈했던 약간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전체 코스피 분위기는 조금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85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61선을 회복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 그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동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차익 실현이 들어갔죠. 코스닥이라 할 수도 있고 중소형주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장을 보니까 뭐 일부 화장품, 코스맥스 관련주들, LED 쪽에서는 거모전기라든지 루미마이크로 같은 종목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주, 나머지 엔터주도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동안에 좀 견고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저렇게 큰 자금 자체가 전차에 집중될 때는 사실은 중간 자금 정도는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한정된 자금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조금 글쎄 내일 관심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자력,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 올라오고 있고요. 플랜트 기자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패션 같은 종목들이 약간 반등을 보인다는 것은 시장 전체적인 내에서는 약간은 업종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오늘 시장에 보니까 IT 종목에서는 이런 특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3 또는 갤럭시 S4에 대해서 특히 갤럭시 노트 3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IT주 어떤 흐름 자체가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수혜가 누구냐 옥석 가리기 나오는데 그만큼 옥석 가리기는 조금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내일장은 글쎄요. 제가 이제는 필요한 거는 외국인의 기관이다. 글쎄요. 이거 따지면 안 되는데 이틀 연속 조금 덜 팔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1990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오히려 외국인의 순매수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그 상승 탄력이 2000포인트로 고고싱하면 좋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수준에도 멈춰준다 해도 3월 말에 윈도우 분기 드레싱은 힘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오는지 지켜보면서 조금 더 오늘만큼이나 희망적인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